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글을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걸 막상 글로 쓰려 하니 필력이 낮아 한참을 고민하네요. 복잡한 신경 때문이라 더 그런가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제 문제의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제 아이를 입양하라고 합니다. 상세한 설명에 앞서 간략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혼전 임신, 그리고 아직 미성년자인 17살 처제의 아이를 저희 부부가 키우면 어떠냐는 제의를 받았어요. 저희는 30대 난임 부부입니다. 난임 기간은 8년으로 작년부터는 부부가 합의하여 자식을 포기하고 딩크족이 되기로 했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험관 시술,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시험관 시술 비용이 500여만 원에 검사 비용 포함하고 이래저래 들어가는 게 1회에 600여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아내와 저의 연봉 합산하여 1억이 넘기 때문에 국가에서 혜택도 없고요. 거의 자비로 시험관 시술 3회에 인공수정 5회를 했습니다. 용하다는 경상도와 충청도, 그리고 경기도의 임신 전문 한의원까지 갔지만 아이가 안 생기더군요. 그냥 업보라 생각하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아내 나이 27살에 시집와서 수년을 이세를 위해서 고생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들 하는데 참 힘든 시간이 가고 있네요. 아내는 자궁 외 임신으로 한쪽 난소를 제거했고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자연유산을 2번 했어요. 저와 아내는 많이 슬퍼했고 말 그대로 비참할 대로 비참해졌습니다. 전 술, 담배를 안 하고 아내와 함께 임신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함께 했고요.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받았어요. 시술 이후 또 몇 달간은 다시 몸을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기다렸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먹는 식단까지 조절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검사를 받았어요. 정자검사에서 상위 10%에는 들 만큼 건강하여 이상 없다 했어요. 정자수도 1억 마리가 넘었고 활동성과 염색체 검사에서도 결과가 좋았죠. 그 사실들은 오히려 아내를 더 힘들고 낙담하게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이 모든 게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전 아이 욕심이 있었지만 아내와 저를 위해 아이를 포기하자 선언했습니다. 아이를 통한 행복은 버릴 수 없었지만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가 받는 고통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 없어도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어요. 제 마음은 아내가 더 중요하고 아내가 행복하길 바랬기 때문이에요. 아이에 대한 의무감에서 함께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둘이 해외여행도 다니고 신혼처럼, 아니 연애 때처럼 지냈죠. 전 개를 좋아하진 않지만 아내를 위해서 전부터 키우고 싶다던 포메리안 믹스견인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벌어진 녀석이라 부모 젖도 못 먹고 낑낑대는 게 안쓰러워 보이더군요. 한눈에 서로의 슬픔을 알았는지 저희가 키우면서 많이 밝아졌어요. 아내 역시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애교가 많은 조그마한 강아지에게 위로를 얻고 또 사랑을 줬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어느 날 처가에 가게 되었어요. 우연히 이모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2남 5녀인 남매들 중 셋째입니다. 장모님의 동생 되는 작은 외삼촌의 딸이 혼전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평소 공부도 잘하고 반듯한 이미지여서 충격적이었죠. 이쁘고 어른들께도 싹싹해서 늘 칭찬 일색이었던 아이였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입덧도 없이 임신 16주가 되어 식용이 왕성해지고 배가 조금씩 불러왔다고 하더라고요. 초음파를 찍었는데 예상으로 14주에서 16주 정도일 거랍니다. 저희가 소식을 들었을 땐 대략 14주 정도 되었을 거고요. 문제는 아기 아빠가 누군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였어요. 남자가 2명 정도였다는데 확인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남자 집에 가서 임신 문제를 의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 때문에 삼촌 댁에선 고민이 많다고 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고 상세하게 들은 건 아니고 어른들 이야기하는 건 대략 그 정도였죠. 작은 외삼촌께서 속이 많이 상하시겠구나. 처제 때문에 걱정이 생겨 큰일이구나. 뭔 일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우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생기는 아이인데,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애타게 수년을 보냈는데도 안 생겼는데 하늘도 무심하구나 했습니다. 그래도 처제의 일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임신한 처제가 출산날이 가까워진 어느 날이었어요. 외삼촌 내외분과 저희 장인 장모님, 그리고 큰외삼촌과 둘째 이모님께서 저희를 보자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임신한 처제의 아이가 태어나면 거두어줄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처제가 고집을 부려 아이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모가 위험해서 지금은 낙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학교 그만두고 굳이 아이를 낳겠다며
혼자 키우겠다는 처제의 고집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낳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입양 절차도 없이 그냥 저희 아이로 호적을 올리면 깔끔하단 말을 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던 저에겐 너무 큰 슬픔이었어요. 제 마음을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일단 집안의 어른들이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기가 어려워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거부 의사를 표현했어요. 다음 날 저녁 장인 장모님을 만나 처제 아이를 입양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며칠 뒤에 처가댁 어른들과 임신한 처제의 외삼촌과 숙모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너희에게 입양 보내라고 하는 건 외삼촌의 생각이 아니라 작은 외숙모님의 생각이셨다고요. 엥? 그게 뭐가 중요한 거죠? 누군가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에게 맡기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외삼촌께서도 내키진 않지만 딱히 수는 없고 저희 부부가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서로가 배울 만큼 배웠고 직장도 번 듯 하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외숙모님 생각에 동의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외숙모님께서는 아이 생활비와 육아비용, 대학에 진학할 때 등록금을 주겠다며 아이를 맡아주길 거듭 부탁하셨고요. 저희는 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설령 저희가 입양하더라도 금전적인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생각엔 모르는 사람이 아이만 몰라도 가족 간의 입양은 도저히 불가하다 했습니다. 숙모님은 이상하게 말꼬리를 잡으면서 입양할 거면 그래도 피 섞인 조카가 좋지 않냐는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힘들었습니다. 조카를 입양해서 키우면 언젠가는 아이에게 친부모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을 알면 조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촌과 숙모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계속해서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전 단호했습니다. 계속해서 싫다 했더니 처제가 울면서 아이를 보살펴달라고 했습니다. 어린 처제까지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은 아팠지만 결정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며칠 뒤,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며칠 전에 아내가 안 하던 말을 합니다. 아이를 맡아 키우는 건 어떠냐고요. 아내 나이 이제 36살, 제 나이 38살입니다. 나이가 더 들어봐야 아이 가는 건 힘들 것이고 혹시 임신하더라도 노산이며 고위험 산모라 현실이 부정적이랍니다. 그리고 한쪽 난소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임신 확률도 계속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고 결국 우린 자식이 안 생긴다면 그래도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인 조카를 입양하는 게 좋겠다고 하네요. 아마 처가댁에서 이런저런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모님들 말씀도 적잖게 들은 것 같고요. 전 차라리 기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자연임신이나 시술을 더 받자. 아무튼 집안 사람 다 아는 조카를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힘들다 했어요. 중대사인 만큼 감히 언급하기도 힘들었지만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언젠가 밝혀질 꼬인 족보라며 기껏 키워놓고 좋은 소리 나올 리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 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우겠지만 또 작은 외삼촌 댁이나 이모님들 그리고 당장 처제도 앞으로 볼 사이인데 그 아이를 저희 자식이라 생각할까요? 아니면 저희에게 맡긴 본인들의 조카 손주, 처제의 자식이라 생각할까요? 전 싫다고 다시 한번 말했고 아내도 역시 제 뜻이 그렇다면 싫은 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주더라고요. 처가의 외가 쪽으로 확실하게 반대 의사를 보냈답니다. 그 이후로 저번 주부터 숙모와 처제가 제게 연락을 해오네요. 저희뿐이라는 말로 제발 좀 걷어달라고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요. 한 번도 언급한 적도 없는 살금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처제와 성관계를 한 두 남고생의 집에 찾아갔더니 오히려 역성을 내더랍니다. 왜 이제 와서 아이를 낳는다고 말하냐면서요. 한 집은 문전박대하면서 그럴 일 없다며 만남조차도 꺼려했다고 하네요. 자기 집 아기가 100%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대화 시도가 어려웠나 봅니다. 그나마 다른 한 집에서는 병원비나 합의금 줄 테니 더 이상 엮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태어나는 대로 입양을 진행하라 했다네요. 처제와 잠자리를 한 그 남고생들은 연락이 끊겼고요. 이제 17살인 어린 처제 인생에 걸린 일이니 정말 안타깝긴 합니다. 처제가 아이를 낳으면 저희 호적으로 올려 자식으로 키워달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아이가 생겨 행복하겠지만 시간이 흘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마주하게 될 진실은 고통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아이의 인생과 저희의 삶이 행복한 결말을 맺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의 후기입니다. 한 달 뒤 처제는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외삼촌과 숙모가 키우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할 거면서 자신들의 짐을 저희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가끔 처제가 낳은 아이를 볼 때면 너무 예뻐서 우리가 키울 걸 그랬나 하며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처제와 처제의 아이, 우리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단호하게 거절한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린 처제지만 자신이 선택한 삶이니 더 응원해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처제와 처제의 아이를 도와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끝까지 읽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